같이 여기서 답지로 답지로 갔다고? 네. 해석되어 있네. 근데 여기 그 단어 풀 때 네. 모르는 단어들 체크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도 여기 있는 거. 근데 솔직히 경선식을 안 해올 거면은 EBS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문장 단어를 외워도 상관없고 네. 그게 아니면 임교 모의고사 단어도 외워도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다 해도 돼요. 지금은 지금 본인들이 보고 있는 그 지문에 모든 단어를 다 공부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됐죠?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하면 뭐든 다 돼요. 경선식을 무상 이것도 근데 보는데 경선식 그러니까 이게 다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경선식은 포기하고 EBS 단어 위주로 봐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해석에 있는 단어를 정리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솔직히 경선식이랑 EBS랑 많이 겹치거든요. 엄청 많이 겹쳐요. 그래서 뭘 봐도 공부만 하면 문제가 없다 라고 보여지고 이민규 모의고사도 연계 문제 있잖아요. 연계 문제 있는 단어 어차피 또 똑같이 겹치는 거 아니에요? 또 공부하면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연계 맞아요. 그 뭐지? 네. 경선식 저그 관련 다른 독서실 계속 다니는데 네. 거기서 막 내기 같은 거 시켜가지고 그래서 경선식 50부터 있잖아요. 네. 거기 80까지? 네. 좋아요 거기. 그쪽이 진짜 많이 나오죠. 구성 필수 이러면서 그렇죠. 그거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처음엔 제가 이제 단어 꼭 외워야 된다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6주 남은 시점에서 단어 볼 시간이 없는데 단어 외워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반반이에요, 반반. 무조건 외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과목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럼 단어를 안 외울 것이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해석을 시키는 거고 해석하면서 단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 같아서는 다 시키고 싶은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다 한다고 지금 1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 한다고 또 2등급, 3등급도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해석에 대한 감을 키우고 실제로 제가 문제를 풀 때 오늘따라 유난히 내가 아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 1등급인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해석 공부하면서 볼지 그냥 따로 경선식만 볼지는 여러분 선택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거의 한 주에 50지문 정도를 우리가 첫 문장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제대로 하는 게 낫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첫 문장이라도 제대로 해석하는 게 아마 수능에 더 도움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고 제가 지금 뭐 직접 연계 7문제를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지문들이 다 간접 연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간접 연계는 앞쪽에서 나오거든요. 뭐 23, 24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 공부를 제가 수업해 준 거 말고 다른 것들도 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7문제는 간접 연계, 7문제는 직접 연계니까 우리가 직접 연계를 통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풀 수 있겠지 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연계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아주 좋은 거죠. 진작에 안 되네. 그래서 그런 부분, 호명 모의고사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 수업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거예요. 이 수업을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막 욕을 해요. 지금 문제풀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문제풀이 안 하시나요? 하시잖아요. 문제풀이 하니까 그럼 그 다음 뭐 할 건데? 해석력 강화시켜야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거니 꼭 이해해 주시고 좀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쯤 되면은 영어를 포기할 때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이요. 뭐 물론 뭐 주변의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영어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우리 있잖아요. 1, 2등급은 우리 11%까지잖아요. 나머지 89% 친구들은 이제 3, 4, 5, 6, 7등급 친구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영어가 지금 급하지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학이 더 급하고 국어가 더 급한 친구들이 너무나 급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영어를 아예 놓게 된다는 거죠. 또 1, 2등급 친구들도 또 자만해서 또 놓게 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럼 실제 수능에서 9월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9월보다 듣기의 어떤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분 당황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여러분이 그걸 둬버리면은 실제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의고사, 그리고 해석, 그리고 해석하고 있는 거에 대한 단어 공부까지 탄탄하게 해주면은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우리가 매 주마다 보고 오늘 되게 기분 좋은 게
이 수업에서 끝나고 질문을 한다는 이제 처음 아주 기쁜 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일하는 다른 학원들 있잖아요. 독학 재수나 재수 종합반 친구들은 질문을 미친 듯이 해요. 수업이 딱 끝나자마자 제가 일부러 9시 반쯤에 끝내거든요. 이거 수업 2시간 하고 그래서 8시 반쯤, 8시 한 40분쯤 끝내고 모의고사 하나 보면 9시 반이죠. 그때 끝내는데 모의고사 채점하자마자 달려와가지고 바로 질문을 엄청 해요. 제가 그래서 한 명당 하나씩만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한 명만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 받고 다른 친구 할 동안 그 다음 줄 서고 그 다음 다시 또 하나 받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애들이 빨리 이제 우리가 좀 해석만 하고 있으니까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스킬이나 내용 파악이나 또 답에 대한 근거까지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반에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질문을 이제 한다고 하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를 푸시고 오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이지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정확히 이 연계 문제 답이 왜 이건가 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으면 넘어가시고 말할 수 없으면은 질문을 하시던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실제로 1등급 맞는 데는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5강의 10번부터, 맞죠? 네, 진행을 할 거고요. 5강 10번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until부터 recently까지 묶어주세요. 자, fairly라고 하면은 매우란 뜻입니다. 자, 매우 최근까지 인간은 살았다. 자, in부터 콤마까지 묶어주세요. kin bands 하면요, 친족무리예요. 친족무리. 그리고 no more than 하면은 겨우란 뜻입니다. 그래서 매우 최근까지 인간은 살았다. 친족무리 안에서 그 다음에 no more than 겨우 20여 명 되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loosely부터요, 문장 끝까지 묶어주세요. 자, 지금 문장이 여기서 콤마까지 솔직히 끝났어요. 근데 뒤에 pp가 또 하나 붙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분사구문 ing 형태로 나왔을 때 해석법, pp로 나왔을 때 해석법 알려드렸거든요. pp 해석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된 채로 적어주세요. 된 채로라고 적어주세요. 반대로 ing는 하면서라고 적어주세요. 네. 이렇게 콤마가 나오고 ing 나오면 하면서. pp 나오면 된 채로. 그리고 콤마 나오고 형용사로 시작이 되면은 인채로. 아시는 분 적지 마세요. 네. 설명 옛날에 다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loosely 다 적으신다면 얘기할게요. 네. 자, loosely라고 하면은 느슨하게란 뜻이에요. 그래서 느슨하게 연결된 채로 어디로 연결됐냐면 tribe 하면은 종족이에요. 아마도 몇백 명의 종족들에 연결된 채로라고 했어요. 20명이서 이 친족 무리를 형성해서 살아가는데 이런 애들이 20명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몇백 명의 느슨한 연결 체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방금 전에 형용사가 나오면 인체로라고 했잖아요. 오픈부터요 콤마까지 묶어주세요. 자, 오픈이 형용사입니다. 이게 열린 채로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자연의 열린 채로, 그리고 서로서로에게 열린 채로, 그들은 알았다. 서로서로를 더욱더 intimately, 밑줄, 친근하게 란 뜻입니다. 자, then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친숙하게 서로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과거에는 지금 되게 이 소수끼리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친숙함을 얘기하는 겁니까? 친숙하지 않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친숙함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더 친숙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적어볼게요, 한번. 첫 번째는 쉽죠,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의 상상보다 인간은 더 친밀했다. 아마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제가 이걸 안 가져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언어란 개념이 나오는데
다 쓰신 분은 3단 전개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봐주세요. 우리의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이 언어라는 조정 장치로 아직 혼돈되지 않았던 언어 이전의 시대, 이 말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예요. 여기 문장 밑줄 쳐보세요. 두 번째 문장 전체를 밑줄 쳐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주어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에 혼돈을 주는 게 뭐예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에 혼돈 준 게 뭐예요? 언어라는 거를 알아채면은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근데 언어라는 걸 모르니까 자꾸 언어가 플러스 이러고 있다 나가리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지문 속에서는 언어라고 하는 게 공감하는 능력에 마이너스를 주는, 혼란을 주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두 번째는 언어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럼 혼돈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이에요, 솔직히.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고, 혼돈이 오는데, 이 혼돈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언어 이전의 시대에는 더욱더 언어가 불필요했다. 언어가 오히려 혼란만 만드니까, 언어 이전의 시대에는 언어가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불필요라고 적어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이 별로 없어요. 세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면요. 가운데부터 읽어볼게요. 단 며칠 또는 심지어 몇 시간 후에 만약 여러분이 대화를 해왔을 때보다 그들과 더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지 관찰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에 보면은 일단은 친구와 말없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말없이 시간을 며칠 또는 몇 시간 보낸 다음에 대화를 해왔을 때보다 더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지 관찰해라. 이 말은 뭐냐면 친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언어라고 하는 걸 나쁘게 평가했잖아요. 그럼 말하는 것과 비교되는 가만히 있는 것도 사람들끼리 친밀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냐면요. 말없이 친밀해지기. 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다 쓰신 분은요. 6강의 3번, 저 잠깐 물만 떠올 테니까요. 6강의 3번 첫 번째 줄만 해석을 해봐 주세요. 금방 떠올게요. 감사합니다. 바로 해볼게요. 6강의 3번. 자, 여기서 필기 하나만 할게요. just as 주어 동사 콤마 so 주어 다시 동사 다시. 혹시 해석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뭐예요? 그쵸. 그럼 여기는 비유죠? 여기가 요지죠, 요지. 주어가 동사 하듯이 주어 다시는 동사 다시 하다. 네. 다 썼으면요. 여기 첫 번째 줄 just as부터 적으세요, 일단. 됐나요? 자, 일단 묶어볼게요. 자, just as부터요. 콤마까지 묶어주세요. 가래줄에. 묶어보면은 앞쪽이 비유고 so 뒤에가 지금 요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 해석해볼게요. 딸은 살아있는 창조물들이 번영하거나 thrive 하면은 번영하다예요. perish 하면은 죽답니다.
번영하거나 죽는 것처럼 죽듯이. 자, depending부터 다시 콤마까지 묶어주세요. 자, depending on 하면요, 뭐뭐에 따라 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따라. 그 다음에 on 뒤에 how부터 다시 콤마까지 또 묶어주세요. 지금 how 다음에 well이라고 하는 부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요것도 해석법을 좀 적어드릴게요. 자, how 다음에 부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얼마나 부사하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빨리 적으신 분들은 한번 해봐 주세요. 요 스타일로 한번 딱 해보는 거죠, 머릿속으로. 잘 배웠네요, 그쵸? 다 알죠, 그쵸? 제가 맞는 걸 다 알아요. 머리 작았어요? 필기를 빨리 해주세요. 자, 해볼게요. 자, how부터 해석하면은 얼마나 잘 그들이 adapt to, 적응하는지 환경에. 다시 처음부터 하면은 다른 살아있는 어떤 창조물들이 번영하거나 죽듯이 뭐뭐에 따라 얼마나 잘 그들이 환경에 적응하는지에 따라. 적응 잘하면은 번성할 것이고, 적응 못하면은 죽을 것이고, 그러한 것에 따라서 보세요. So to the humans. 인간 또한 그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인간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lthough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비록 consequences 하면요, 결과예요. 비록 결과가 보통 되게 너무나 dramatic, 극단적이지는 않지만이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죽기까지는 안 한다. 죽지는 않는다. 하지만 영향은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for example 체크하시고, 자, 인간들은 종종 실패한다. 자, fail to 부정사하면요, 뭐뭐 하지 못하다예요. adapt라고 나와가지고 적응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adapt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뒤에 to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구문로 외워주면 좋아요. 그럼 적어보세요. adapt 나오고 명사하고 A로 묶고 to B가 나오잖아요. 그럼 A를 B에 맞추다예요. 빨리 적으신 분은 뭐가 A고 뭐가 B인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자, 볼게요, 한번. 자, 학생들은 종종 실패한다. 맞추는 것을 그들의 attention, 주의력입니다. 그 다음에 work habit, 학습 습관입니다. work habit, 학습 습관 적으세요. 자, 그럼 어디에 맞추냐면요. 자, to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교육기관의 어떤 요구에 맞춘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환경에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뭡니까? 교육기관의 요구죠. 이걸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래다가 환경이라고 써주세요. 여러분들 예시 문장을 볼 때는 왜 항상 예시인가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읽었어요. 해석을 했어요. 인간도 환경이 중요하다 라고 처음에 진술이 되거든요. 인간도 환경이 중요하다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죠. 예시가 방금 전에 두 번째 문장에서 읽었던 교육기관의 요구에 맞추지 못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 나오죠. 적어볼게요. 교육기관에 적응 못하는
학생들. 적어주세요, 일단. 네. 아마 제 스피드는 제가 적을 때 바로 적어야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다 적으신 분은 미리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을 읽어봐 주세요. 어차피 공부 혼자 하실 거니까. 됐죠? 세 번째 문장 볼게요. 그래서 적응 못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들은 직장에 들어가면 자신의 행동을 적응시키는데 어려움 겪을지 모르고. 여기서 직장은 뭐예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환경 연결시키세요. 아까 교육기관이라고 한 데 있죠? 교육기관의 요구, 거기랑 직장이랑 연결시켜주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진 않아.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승진과 금전적인 보수를 빼앗아 갈지, 빼앗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적으시고 일단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내려갈 때 있잖아요. 그 화살표에다가 반면에라고 써주세요. 세 번째 문장, 한글 문장에서 네 번째 문장 내려가는 그 사이에 반면에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의 맨 처음에 그것 있죠. 네 번째 문장의 맨 처음 그것 동그라미 치시고 그게 뭐냐면 느긋한 학습 습관이에요. 자, 이거 보면은 네 번째 읽어볼게요. 자, 느긋한 학습 습관은 일과 생활의 균형에 지나친 긴장을 주는 특정한 일자리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라고 했어요. 자, 학습 습관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아까 전에 뭔가 이 교육기관의 요구한테 맞추냐, 못 맞추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계속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잘 못하고 적응 못하고 힘들어졌는데 그런 거 말고 느긋하게 약간 느리게 학습 습관을 변화시켜라. 그러면은 좀 더 편하게 자기 스트레스를 낮춰서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술이 약간 꺾여요, 잠깐. 이 다음에 직장 얘기 나오면서 계속해서 적응 못하는 얘기 나오다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요. 해결책이 뭐냐면 느긋한 학습 습관이에요. 이해되시죠? 넘어가세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요. 6강의 7번. 요 6강의 7번은 뭐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말을 좀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고, 구문 또한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now 따로 묶어주시고 back부터 hand까지 묶어주세요. 그리고 that부터 문장 끝까지 묶어주세요. 네,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되게 문장이 길어지는데 지금 첫 번째 문장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사실 문장이 아니에요. back to가 자체가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붙어가지고 전명구로 해가지고 뒤에 코마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문장에 there is가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쓴 거예요. 너무 길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이 맞네 안 맞네 이런 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을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back to 하면요. 되돌아가면이란 뜻이에요. 자, 본질적인 이슈, 쟁점으로 되돌아가면 at hand 밑줄 긋고요. 당면한이란 뜻이에요. 지금 맞닥뜨린 거 있잖아요. 당면한. 근데 그 쟁점이 어떤 쟁점이냐면 짝대기 뒤에 that 이게 쟁점이에요. 이슈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쟁점이냐면 인간의 intellect, 지성이라는 거예요. 자, 빙부터 어디까지 묶냐면요.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자, 어떤 지성이냐면 의존하는 지성이에요.
자, dependent on, upon 하면요, 의존하다거든요. 자, 논리적 사고의 적용에 의존하는 지성에 대한 쟁점. 그 쟁점이 본질적인 쟁점인데 그 쟁점으로 되돌아가면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지금 두 가지 소재가 나왔어요. 뭐랑 뭐가 나왔죠? 지성과 논리적 사고. 지성과 논리적 사고가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존한대요, 의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쟁점으로 되돌아가 보면 서로가 이 A가 B에 의존하는 쟁점으로 되돌아가 보면 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뒤에 뭔가 둘이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문장 볼게요. 자, 많은 증거들이 있다. 자, that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어떤 증거냐면요.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면 자, 퀄리티 뒤에 that부터 콤마까지 다시 묶어주세요. 자, 어떤 특성이냐? 자, 우리가 refer to as 자, 지능이라고 불리는 자, refer to as 한 번에 밑줄 치고요. 뭐뭐라고 여기는 이라고 적어주세요. refer to as 뭐뭐라고 여기는 여러분 근데 퀄리티 뒤에 that 무슨 뜻인지 아세요? 뒤에 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refer to as 불완전하죠,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that? 관계 대명사. 됐어요? 관계 대명사가 나오니까 뒷문장이 불완전한데 refer to랑 as 사이의 목적어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지능을 얘기한대요. 그 지능. 우리가 지능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특성. 이 면밀하게 related to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능력과 어떤 능력? 자, for부터 thought까지 묶어주세요. 논리적 사고 능력과. 자,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인간의 지성이 논리적 사고에 의존하는 그러한 쟁점에서는 지성과 논리적 사고가 연관성이 있다. 끝. 논리적 사고와 지성은 연관성이 있다. 끝. 네. 그 주제가 인간의 지능과 논리적 사고 능력은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게 주제예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유있게 이렇게 편하게 읽으면서 음미하면서 읽으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험 때 이거를 딱 보자마자 여기서 뭔가 매칭을 시켜서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쉬워요. 첫 번째 문장이 헬이었고, 그 다음은 쉬운 게, 자, 첫 번째 일단 문장은 지능과 논리적 사고의 연결. 지금 이 얘기하려고 첫 문장 어렵게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예시가 나와요. 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수학자가 나와요, 수학. 이 수학자가 지능이 높은데 그 높은 이유가 논리적 사고와 수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맞는 거죠? 논리적 사고 잘하고 지능 높고 둘 다 연결이 돼 있고 됐습니까? 네, 적으시고요. 두 번째 또 쉬운 예시가 나와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네, 수학이 아니더라도 이제 언어도 마찬가지다. 언어를 잘해도 언어를 잘하면 논리적 사고도 잘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의 문장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 쓰신 분은 마지막 네 번째 문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네. 수미상관 느낌 나잖아요.
처음에는 논리와 지능 연결되어 있다. 예시, 논리와 지능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다 적었나요? 자, 마지막 문장 잠깐 볼게요. 마지막 문장에 밑줄만 칠게요. 첫 번째 줄의 맨 끝에. 네. 맨 끝이 아니라 중간쯤. 논리적 원칙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개인이 가진 능력이 클수록 개인의 지적 능력이 더 크고 따라서 지능과 논리는 밀접하게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밑줄. 네. 결국은 지능과 논리가 연결. 똑같은 거죠. 지능과 논리 연결. 네. 다 쓰신 분은 미리 6강에 10번 가서 해석해 주세요. 네, 전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네. 자, who부터 here까지 묶어주세요. 자, 듣지 못하는 아기. 여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네. 이 글의 소재입니다. 듣지 못하는 아기와 보지 못하는 아기 나오거든요. 이 두 개는 소재입니다. 진행해볼게요. 자, 듣지 못하는 아기는 강력한 니드를 가지고 있다. 욕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니드 뒤에 to부터 parent까지 묶어주세요. 그 뒤에 as부터 roam까지 묶어주세요. roam이라고 하면은 배회하다, 돌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듣지 못하는 아기는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유지하려는, 시각적 접촉에서 유지하려는, 누구와? 그녀의 부모들과. 뭐 할 때? 그녀가 배회하기 시작할 때. 자, 무슨 말일까요? 듣지 못하는 애들은 시각적인 연결을 더 하려고 한다. 됐습니까? 자, 적어볼게요. 6에 10번. 듣지 못하는 아기. 그죠? 시각적 접촉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제가 왜 웃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문장 해석해 볼게요. 자, 엄마와 아빠는 만들 수 있다. 자, concerted, 밑줄. 합심한이란 뜻이에요. 합심하다. 합심한. 합심한 노력을 할 수 있다.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friendly, 친근한. 여러분, friendly 품사 뭡니까? 어법 문제 옛날에 막 이 hurriedly 이런 거 나온 적 있었는데, friendly 품사 뭡니까? 혹시 부사라고 알고 있습니까? 적으세요. 형용사.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요거로 어법 문제 나와가지고 병렬 구조를 시키는데 형용사인데 형용사잖아요. 근데 ly 나오니까 부사인 줄 알고 뒤에 부사를 시켜가지고 애들이 많이 튀었던, 오답률 높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자, 합의된 노력을 했는데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친숙한 wave, 손짓입니다. 손짓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는지는 뒤에 나오겠죠? 또는 approving, 요 뜻이요. 좀 달라요. 만족해 하는 이란 뜻이에요. 원래 찬성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만족해 하는 미소. 그들의 친근한 손짓과 만족해 하는 미소를 vivid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vivid가 뭐예요? vivid color. 생생한이죠. 그쵸? 그래서 더 잘 보여지게. 특히 더 잘 눈에 띄게 만들었다. 자, to부터 toddler까지 묶어주시고, even부터 distance까지 묶어주세요. 자, at a distance 하면 밑줄 치고, 멀리서도란 뜻입니다. 심지어 멀리서도 그들의 아기에게
만족해하는 미소, 친근한 손짓이 생생하게 보여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게 보여지게 한다는 건 뭐예요? 또 시각적인 욕구를 채워준다는 거죠. 듣지 못하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첫 두 문장은 듣지 못하는 아기한테 어떤 쪽으로 더 약간 이런 노력을 더 해주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자, 4단 전개에서요 두 번째 문장 봐주세요. 자,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줄 가운데에 밑줄 그어주세요. 고립되지 않을 거라고 아기를 안심시키기 위해 때때로 잊지 않고 아이에게 와서 짧게 안아주거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춰줄 수 있는데, 여기까지 딱 밑줄 그어보세요. 자, 그럼 밑줄 그으면 여기는 지금 이 듣지 못하는 아기한테 약간 촉각적으로도 뭔가 약간 노력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나옵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보지 못하는 아기. 자, 동그라미 치세요. 두 번째 소재예요. 보지 못하는 아기는 촉각과 냄새뿐만 아니라 많은 격려하는 말들, 여기 청각이죠. 그렇죠? 밑줄 치고 아래다가 청각이라 적어주세요. 격려하는 말들과 목소리, 밑줄 치고 청각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시각적 접촉 늘렸죠. 그 다음에 촉각적 접촉도 늘렸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보지 못하는 아기. 이 아기한테는 무엇을 해줄 것이냐? 네, 촉각. 네, 촉각. 청각. 냄새. 냄새 후각이죠, 그죠? 후각. 이러한 것으로 노력을 해준다. 그래서 그 뒤에 세 번째 문장 보시면 여기에 관련된 뭐 게임 권장, 게임을 해봐라, 이렇게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듣지 못하는 아기, 보지 못하는 아기한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맨 마지막 문장이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읽어볼게요. 네, 다 적으신 다음에 마지막 문장 보시면 그들은 비록 볼 수는 없지만 감각에 의한 자기의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 밑줄. 감각에 의한 자기 집의 로드맵. 감각에 의한 자기 집 로드맵. 그 집에 뭐가 있는지, 저쪽은 부업, 저쪽은 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좀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넘어갈게요. 7강 1번. 수업. 제가 적을 때 바로 적으세요. 그렇죠? 제가 얘기해 줄 테니까 바로 적으세요. 자, whether부터 콤마까지 묶어주세요. 자, 해석해 볼게요. 자, whether or not은요,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안 하는지 또는 인지 아닌지거든요. 그들이 허락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라는 뜻이에요. 자, 뒤에 해볼게요. allow 뒤에 쭉 보시면 뒤에 투부정사가 있어요. 여기 정리해 볼게요. 이거 제가 많이 썼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허락하다. 좋아요. 그 속도면 좋아요. 네, 그 속도로 해야 돼요. 자, 해볼게요. 자, 그들이 어떠한 현대 기술. 자, contemporary 하면요, 동시대의란 뜻도 있고 현대의란 뜻도 있어요. 현대의 어떤 기술을 to be squeezed in. 자, 밑줄. 요게 끼우다라는 뜻이거든요. squeeze가. 근데 지금 수동태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끼워 넣어진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은 어떠한 현대적 기술이 끼워 넣어지도록
허락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됐습니까? 자, 근데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문장의 첫 번째 시작인데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 알려드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앞에 whether절이 종속절이죠. 뒤에 주절이 있죠. 보세요. 종속절을 앞에다 쓰면서 they로 받을 때 있잖아요. they나 이 대명사를 받을 때 실제 주절의 주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만약에 왼절로 만약에 문장이 시작이 돼요. 여기 it이 있었어요. 쭉쭉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cat이 나오잖아요.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 뭐 어디서 왔습니까?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they는요. 뒤에 나오는 the reformer예요. 개혁가라는 거죠. 해석해 볼게요. 자, 개혁가들은 자, fundamentally 묶어주세요. 기본적으로 믿는다. 대절은 어디까지냐면 문장 끝까지. that부터 worked까지. 자, 뭐라고 믿냐면요. 그들이 bring back, 다시 가져오다예요. 뭘 가져오는 겁니까? 자, what부터 worked까지 묶어주세요. 자, work는 우리가 옛날에 배웠는데요. 지금 일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일형식 뜻이 뭐죠? 효과가 있다. 적어주세요. 한때 효과가 있었던 것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현대적 기술을 끼워 넣든 안 넣든 상관없이 개혁가들은 과거, 한때에 효과가 있었던 기술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는지 맞는지 아직 몰라요. 뒤를 봐야 돼요. 자, 그러한 믿음은 비극적, 동그라미, tragic, 동그라미. 그 다음에 ramification, 밑줄. ramification. 이게 영향이라는 뜻이에요. tragic, 비극적, ramification,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수능 보실 때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그럼 멘탈 나가는 거예요. 네. 외워도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수능에 나오잖아요. 다시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실제 단어장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꼭 이런 느낌이었구나라고 느낌만 잡아주시고 가시면 좋아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딱 이게 ramification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마이너스다. 지금 과거에 어떻게 영향이 있었던, 효과가 있었던 걸 가져오는 거는 마이너스다를 얘기하고 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자, 사단전개를 볼 건데요. 네. 사단전개의 첫 번째 문장의 뒤쪽 있죠. 옛날에 효과가 있었던 것을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밑줄. 빨리 밑줄. 첫 번째 문장의 끝에 옛날에 효과가 있었던 것을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밑줄. 근데 두 번째 문장 가보세요. 두 번째 문장 끝에 비극적이다. 밑줄. 이건 제가 따로 적지 않을게요. 밑줄만 치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보시면요. 제가 한번 그냥 천천히 읽어볼게요. 현재 환경에서는 공장 노동에서부터 소매, 의료, 서비스, 쓰레기 수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와 직업이 기술과 다른 영향력에 의해 극적으로 그리고 종종 밑줄 치세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는 과정이 있다. 밑줄. 지금 바뀐다는 말 왜 했겠어요? 과거에 있는 거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한때 효과가 있었던 걸 가져오는 것은 비극적이다는 말을 강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맨 뒤쪽에 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할 필요성을 알지 못한다. 밑줄. 지금 이 개혁가들의 행동을 얘기했던 거였어요. 방금 전까지. 개혁가들이 한때 효과가 있었던 것이 지금도 효과 있을 거라고 믿고 가져온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맨 마지막 보시면 개혁가들은 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 개혁가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래다 적으세요. 교육, 개혁가에 대한 비판. 네, 밑줄 찍은 것만 연결시켜도 괜찮아요. 이건. 네. 자, 다 체크하신 분은요.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세요. 7강의 2번. 두 개 더 하고 쉬었다 할게요. 두 개 더 하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참으세요. 네. 자, 해석해 볼게요.
자, H라는 사람과 E라는 사람은 주장했다. 대절을. 자, 대부터 어디까지 체크해야 되냐면요. 네, 문장 끝까지요. 대부터 gene product까지 묶어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 가다 보시면 because 보이시죠? because부터 다시 gene product까지 다시 묶어야 돼요. 계속 해볼게요. 자, gene patenting 하면요. 이게 특허예요. 유전자 특허가 하나의 문제를 야기시킬지도 모른다 라고 주장했다. 어떤 문제냐면요. Tragedy of Anti-Commons. 밑줄 치세요. 이게 비공유지의 비극이에요. 비공유지. 공유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공유를 안 해서 생기는 비극. 비공유지의 비극. 자, 그 다음 뒤에 자, commons 뒤에 for부터 research까지 묶어주세요. 이게 생물의학 연구예요. for부터 research. 두 번째 줄에 가운데. for부터 research. 생물의학 연구. 됐습니까? 생물의학 연구에서 문제를 만든대요. 비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뒤에 해석해볼게요. 자, 유전자 특허는 broad, 넓다란 뜻이에요. 넓어질 수 있다. 충분히. to cover. cover은 이게 포괄하다란 뜻입니다. 포함하다, 포괄하다. 포괄하기에 충분히 넓어질 수 있다. 모든 상업적 사용을. 무엇에? 유전자와 유전자 생산품의 모든 상업적 사용을 포괄할 정도로 넓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유전자 관련돼 가지고 특허를 내잖아요. 그럼 이게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넓다는 거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게 왜 비공유지의 비극인지 아시겠어요? 공유할 수 있어요? 특허를 냈는데 난 이거 내려고 했는데 이거 다 범위에 속해버렸어.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공유할 수 없으니까 비공유지의 비극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when부터 콤마까지 묶어주세요. 여기서 hold는요, 보유하다란 뜻이에요. 자, 자원을 공동으로 보유할 때, 이건 반대 내용이네요. 그쵸? 아까 공동으로 보유하지 못할 때, 아까 그때 얘기했는데, 자, 보유할 때는 그들은 overuse, 동그라미. 그것을 과용한다. 지나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because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인센티브, 밑줄, 동기라고 합니다. 어떠한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to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묶어주세요. 자원을 보존할 어떠한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둘 다 문제죠. 공유를 막 해도 이게 보존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게 특허를 잘못 내가지고 모든 걸 포괄해가지고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도 비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말하니까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첫 문장 가지고 인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뒤에 내용을 좀 제가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두 문장 읽은 게 지금 4단 전개의 두 번째 줄까지 다 이어지거든요. 정리는 해볼게요. 7-2번이죠. 이쪽에 적어볼게요. 자, 처음에 유전자 특허 바로 적으세요. 빨리. 자, 특허 광범위하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비공유지의 비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대로 공동 자원 보유를 하면 과도한 사용을 한다. 왜? 보존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지금 보세요. 여기까지는 지금 공동 자원 보유죠. 그쵸?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이제 그 뒤에 하거든요. 어디로 보시냐면 4단 전개의 두 번째 줄에서 가운데 쪽에 사유화 보이세요? 사유화 동그라미. 그럼 지금 과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어요? 사유화.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게 사유화를 해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유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었어요? 빨리 적어요, 빨리. 네, 사유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유화가 지나쳐질 때가 있어요. 지나쳐요.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되죠? 유전자 아까 다 지가 가지려고 다 특허를 내버려. 아무도 사용 못하게. 그럼 이거는 공유주의 비극이에요? 비공유주의 비극이에요? 비공유주의 비극이에요. 됐어요? 비공유주의 비극. 공유할 수 없다는 거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약간 일반론이었어요. 이제 다시 유전자로 들어갈 거예요. 자, 적으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네 번째, 4단 전개의 네 번째 문장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이거는. 인간의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불충분하게 이용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지금? 비공유지의 비극이죠. 됐어요? 했는데, 그 이유는 특히 대부분의 질병이 다 유전자성이어서 여러 개의 유전자가 질병의 발현에 관여하며 어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개의 유전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때 높은 특허권 사용료가 다른 추가적인 제한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보세요. 비공유지에 대한 비극에 대해서 유전자의 예시를 들어 설명한 거죠. 맞아요? 자, 예시인데요. 이 유전자 같은 경우에 이 특허가 막 정말 여기저기에 다 있고 그리고 다 유전자성이기 때문에 지금 특허권을 사용할 때 특허권 사용료가 높아야 낮아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 껴있잖아요. 여기에도 껴있고 저기도 껴있고 돈이 미친 듯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특허권 사용료가 들어가고 그 때문에 추가 연구를 제한한다. 이 추가 연구를 제한하는 게 비공유제 비극인 거 알겠습니까? 그게 돼야 돼요. 저걸 공유제 비극이라 하면 지금 끝나는 거예요. 네, 다 적으신 분은요, 7강의 3번 해석해 주세요. 남들 좀 적는 시간 좀 드릴게요. 네,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7강의 3번만 하고. 다 적었네. 여러분 약간 느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약간 어려워하면서 적는 것들은 솔직히 막 열의 하나인 거 느끼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제가 해설을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거의 열의 하나예요. 5개 중에 하나란 소리예요. 그럼 150개 중에 30개죠. 30개 말고는 솔직히 내용을 미친 듯이 어렵게 해놔가지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지문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지문만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 나머지는 해석만 해주시면 EBS 연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EBS 어렵다 들으니까 어렵다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까보잖아요. 그렇게 30개, 한 권당 30개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거지 나머지 것도 여러분들 공부를 약간 좀 덜 하시거나 부족해 하셔가지고 이게 힘드신 거지 절대로 여러분이 해볼까? 하면 안 될 게 없다고 하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꼭. 네. 지금 딱 이 지문 있잖아요. 마지막에 요런 거 말고는 진짜 무슨 나중에 보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이제 막 그 곤충을 막 박물관의 표본처럼 이렇게 전시해 놓는 거랑 실제 모습은 다르다. 그게 주제예요. 눈기가 다르다. 이런 게 주제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해석이 어려워. 내용이 그런데. 그러니까 애들이 느끼는 그 압박감이 어려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수업 안 한 지문 있잖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해석만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하나만 하고 셔터 하겠습니다. 7강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바로 필기하세요. above부터 loan까지가 묶어주세요. above부터 loan. 자, 잔디밭이라고 합니다. loan. 잔디밭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thing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 사물, 것 이런 게 아니라요. 문제란 뜻이에요. thing은 문제란 뜻이 있어요. 문제라고 적어주세요. the thing 아래다가요. 문제라고 적어주세요. 잔디밭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대절이다. 자, that부터 문장 끝까지 묶어주세요. 그리고 that 뒤에 the very 있죠. the very 뜻이요. 바로 그란 뜻이에요. 바로 그 행동. 자르는 바로 그 행동은 encourage, 격려한다. 자, 풀들로 하여금, 여기서 잡초입니다. 풀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잡초들로 하여금 증식하도록 격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무슨 말이냐? 자르면은 더 많이 자른다. 다시 그 다음 자, for example 체크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무는 do very poorly 뭐냐면 잘랐을 때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잘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잔디는 잘랐을 때 증식한다. 나무는 잘랐을 때 증식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자, if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당신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것들을 잘랐을 때 그 다음 뒤에 just 뒤에 above 있잖아요. above부터 ground까지 묶어주세요. 땅 위에서 떨어져서 잘랐을 때예요. above 다 아시죠? 어릴 때 배우셨죠? o는 위에 붙어있는 거고 above는 띄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몇 센치로 띄어져 가지고 잘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되게 단순한 얘기 같죠, 그쵸? 자, 잔디는 배기를 하면은 증식을 하는데, 나무는, 빨리 적으세요. 배기를 하면은 증식이 안 된다. 증식이 안 된다가 아니라, 뭐 망한다라고 할게요. 여기에 뭐 따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냥 do poorly라고 했기 때문에, 해석은 제대로 잘하지 못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망한다라고 그냥 쓸게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두 번째 줄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필기 안 하신 분은 이 두 번째 줄 한번 읽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네, 두 번째 줄에 분열 조직 보이세요? 네. 사실상 많은 식물은 정기적으로 베어 넘어뜨리는데 대처할 수 없는데 동그라미. 그 이유는 성장을 수행하는 식물의 부분을 분열 조직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분열 조직. 튤립, 베고니아, 카네이션과 같은 식물에서는 분열 조직이 자라는 싹의 끝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라나는 땅에 있으면 자라나는 새싹의 끝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자르면은 얘가 똑 떨어진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걸 딱 봤을 때 이거는 일반적인 나무나 일반적인 아까 봤던 뭐 베고니아, 튤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잔디는 어디 있을까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잔디는 여기 있어가지고 잘라도 분열 조직이 안 떨어져. 계속 증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다 아시네요. 잘하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정리는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뒤에 이렇게 이제 뭐 나무는 망하고 잔디는 증식하는 이유는 분열 조직 때문이에요. 자, 분열 조직 때문인데 분열 조직이요. 이 꽃 같은 경우는 싹의 끝에 있어요. 그 다음 잔디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네 번째 이 5단 전개 네 번째 줄이 나오거든요. 식물의 기부에 숨겨둔단 말이 나와요. 식물의 기부. 네. 아주 아래쪽 최저점.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꽃은 베고니아나 튤립 같은 경우는 싹의 끝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기를 했을 때 이제 분열 조직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다시 자라나기 위해서 상당한 에너지를 써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상당한 에너지 필요. 자, 식물의 기부했기 때문에 배기를 해도 타격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증식과는. 요게 큰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잔디 짱 이러고 나오는데 알 필요 없어요. 여기만 이해하시면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해석이 또 어렵게 나왔어요. 가운데 이제 이거를 읽으시면서 싹의 끝에 튤립은 있고 잔디는 식물의 기부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되게 쉽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되게 힘든 수업이에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근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분만 쉬었다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쉬세요.